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입지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급매물마저 싹 사라졌다. 부동산 완전 뒤집어졌다. TV와 언론에서 연일 급매물이 사라지고 집값이 요동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지금은 과다한 낙폭에 따른 일시적 하락 축소로 규정짓고 10년 전처럼 5년간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장기 폭락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집을 매수할 타이밍이 고민이 되면 전세 안정, 금리 안정, 해외 안정 세 가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2020년과 같은 불장이 다시 시작되는 것일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급매물마저 싹 사라졌다. 부동산 완전 뒤집어졌다. 여기 보면은 정말 이렇게 차갑게 얼어붙은 곳들이 다시 또 그 짧은 기간에 불장으로 이전이 되는 것일까요? 자, 일단 이거 한번 보실까요? 급매물이 사라지고 이제 집값은 반등할 것이다. 뭐 가능성을 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선 보자고요. 자, 이 집값 반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 거래량 급증. 서울이 지금 500건 바닥에서 2,500건 약 5배가 늘어났어요. 3월달도 2월달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자, 호가 상승. 지금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예전에 제일 낮았던 것들 그거 기억하잖아요. 그 최저가 대비 10% 정도 올라왔어요. 호가가, 매물이. 뭐 집값이 뛰어서 올라갔다기보다도 급매물이 사라지니까 호가만 올린 거죠. 그리고 실거래가 올라간 것들도 있습니다. 주로 하락폭이 큰 곳들, 지나치게 많이 떨어진 것들은 반등을 한 거 맞아요. 그런데 별로 안 떨어진 것들은 반등한 게 아니에요. 걔들은 오히려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하락은 마이너스 맞아요. 심리지수 상승, 부동산 원, KB 둘 다 심리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평균이 100이다. 그러면 여기를 뚫지 못하고 밑에서 회복되는 중이에요. KB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부동산원과 달리 아주 하락 쪽으로 좀 나와 있는데 심리지수만 지금 올라가는 형태로 나와 있어요. 즉 부동산원 입장에서 본다면 하락폭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KB는 아직 그게 하락폭이 확 줄어든다는 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완전 많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서울 청약 경쟁 급등. 이거는 최근의 현상이죠. 몇 군데 분양했더니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한 이상현상이 벌어졌어요.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제 더 이상 금리 안 올릴 것이다. 뭐 그걸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하반기부터 인하할 것이다. 이미 시중금리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집값이 반등한다. 물론 정부가 규제 완화책을 씀으로써 집값이 너무 막 빨리 떨어지는 경착륙을 서서히 떨어지는 연착륙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집값이 많이 하락폭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과연 이걸 반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집값 5년 하락.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금리, 집값 등 이것이 워낙 지금 우리나라가 높아요. 금리도 이제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고금리가 유지될 것 같고,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지금 떨어진 것으로는 양이 안 차요. 소득 대비. 향후 5년간은 주택시장이 침체될 것이다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 보자고요. 5년씩 하락한다. 자, 대한건설협회장. 이 사람이 가장 객관적일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4에서 5년간 침체. 금리, 집값은 높고 앞으로 3기 신도시 같은 공급은 많다. 23년 공급만 보면 안 돼요. 24, 25, 26 이제 아주 무섭습니다. 두 번째, 집값 거품 2014년에서 21년 너무나도 집값 거품 길게 뛰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건 주로 서울이 이렇게 많이 뛰었지만 경기도나 이런 것들도 뭐 분양 2기 신도시 이런 데는 좀 먼저 뛰었죠. 아무튼 너무 상승장이 길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날아갔어요. 자, 건설 위기입니다. 자, 건설협회장이니까 무려 36%가 이자를 못 낸대요.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내. 비상체제로 이미 전환됐다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하죠. 자, 박승 전 총재 10에서 20년 저성장이
아마 일어날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따라가지 않았었는데 이제 가장 자랑했던 경제가 붕괴돼 버리면 일본을 따라갑니다. 부동산 저성장의 연동. 일본 같은 경우 신도시가 그냥 5분의 1로 떨어졌어요. 5억짜리가 1억 된 곳들이 수두룩하다고요. 동경에서 좀 벗어난 곳들. 우리나라도 그런 짝 안 날이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경제가 망가져 버리면요 그렇게 돼요. 부동산 축적 한계. 지금까지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할 대기업, 부자들 또는 개인들, 이 사람들이 너무 부동산으로 계속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이걸로 축적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들이 자기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걸 막 팔고 있거든요. 그걸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성장. 중국은 원래 우리가 수입보다 중국한테 수출을 많이 했는데 이제 거꾸로 중국 물건을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더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반대로 역전돼 버렸어요. 생산 노동 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예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바로 박순 전 총재는 이 두 가지를 우려해요. 코앞에 붙은 중국하고 역전돼서 우리나라가 적전하고 있고 노동 인구 감소하고 빅데이터 전문가들 아주 많은데 자 한문도 이분 같은 경우는 22년에서 18년 무려 7년 동안 완만한 하락을 할 것이다. 이현철 5년 동안 하락, 전세가 회복돼야 하고 사이클 기간이 회복이 돼야 하는데 그 기간 되기 전까지 시간 많다. 김영희 사이클, 금리, 그 다음에 이런 경기 상황을 봤을 때 5년 구간 이미 진입했다. 5년 동안 떨어질 것이다. 뭐 김기원, 기타 많습니다. 이렇게 5년씩 하락한다. 자 이제 10년 전과 똑 닮았다. 5년 하락 염두해라. 이거 잘 봐봐요. 진짜 쌍둥이에요. 자, 팩트는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선 내가 노란색 그어놓은 거. 자, 진짜 오래 뛰었죠. 그리고 여기 원에서 이게 미국발 금융위기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떨어진 표시. 이 기간 이게 올라가고 떨어진 기간 이거하고 이거 보세요. 너무 닮았어요.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이번에 떨어졌다가 이 V자 모양 그어진 데까지가 현재예요. 이것이 쭉 이어진다는 건 예측입니다. 이것만 예측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정말 이 짝 날 확률이 제일 높아요. 왜? 당장 집값이 막 급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주변 조건이나 경제 조건이 좋지 않아요. 이거 보실래요? 자, 2004년부터 2013년 그러니까 폭등장과 폭락장의 예 이때하고 2014년부터 25년 이게 너무 같다 이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2004년부터 2013년과 2014년에서 2025년이 쌍둥이처럼 닮았다. 이거 그래프만 봐도 닮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지금 아니고 전체적으로 너무 똑같죠. 자, 여기 보세요. 이 모양과 이 모양이 하락은 먼저 상승은 2004년에서 2009년 그래요.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 그런데 또 2014년에서 21년 여기 14년에서 21년 이렇게 올라갔어요. 하락이 2010년에서 13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2년에서 25년 이렇게 꼭 이 모양이에요. 물론 무조건 이제 이거 예측이니까 이만큼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럴 확률이 높아졌어요. 자, 결론적으로 집값 폭등, 경제 위기. 이번에는 경제보다는 코로나 위기.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다고 했죠. 집값 폭락 이 3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뭐냐? 이때 2기 신도시, 이때 지금 3기 신도시 보시면 2기 신도시 물량 폭탄, 3기 신도시 물량 폭탄.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진보 정권 때 폭등하고 보수 정권 때 폭락. 이번에도 진보 정권 때 폭등하고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으니까 폭락하고 있어요. 자, 규제 강화의 폭등, 규제 완화의 폭락. 오히려 규제가 강화될수록 집값이 뛰고 지금 완화하고 있는데 더 떨어지고 있고. 자, 버블 세븐 좀 다른 점이라면 이겁니다. 이때는 자, 이전에 뛰었을 때는 버블 세븐 있죠.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폭등했다면 지금은 이때 올라갔을 때 자, 문재인 정부 때는요 전국이 다 뛰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이번에는 전국이 다 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국이 지금 폭락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폭락이 어떤 많이 뛰었던 것들만 폭락을 했었다고. 지금은 다 폭락하고 있어요. 왜?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거 잘 보이시죠? 자, 이때까지 참아라. 여러분들이 헷갈린다면 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언제까지 참을까요? 자, 우선은 전세가 안정될 때까지. 그리고 금리도 안정될 때까지.
해외가 안정될 때까지. 뭔 말이냐? 전세 안정. 전세가율이 자 상승. 지금 전세가율이 너무 낮아요. 갭 투자가 유입이 안 되면 우리나라는 집값이 뛰는데 한계가 있어요. 전세가가 최소 이제 보합으로 오거나 상승 전환을 해야 집값이 뛸 수 있고, 전세가율은 강남이 현재 40%인데 47까지 올라와 줘야 할 것 같고, 서울은 지금 자 52인데 57까지 올라와 줄 것 같고, 전국은 한 60 정도 되는데 67까지 올라가 줘야 상승 초입이라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갭 투자 증가, 다주택자라 고가 아파트, 그 다음에 입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지인들, 이런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사람들이 갭 투자를 해줘야 집값이 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금리 안정. 기준금리 인하 현재 3.75에서 2%까지 내려가줘야 확실하게 뛴다 이거죠. 먹고 2%대부터 뛴다기보다는 3.75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약간 꿈틀거리겠죠. 하지만 장기 하락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2010년에서 13년은 금리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폭락했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 가셨죠? 자, 물가 안정. 현재 4.2%에서 1, 2%는 돼야 완전히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기 전에는 폭등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마세요. 경제 여건, 성장률도 지금 뭐 1.5 이거 갖고는 택도 없고요. 2에서 3% 정상 궤도를 밟아야 폭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 수지가 완전 흑자로 전환돼야 돼요. 지금 적자도 너무 커요. 자, 해외도 안정돼야 돼요. 해외 집값이 뛰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이 올라가줘야 뛰어요. 주식 암호 상승, 특히 주식이 뛰어줘야 돼요. 선행지수인 코스피가 3,000 정도는 찍고 가야 집값이 바닥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세계 경제 회복, 지금부터 1에서 3년 후에나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값이 1년 떨어졌다가 바로 이게 V자로 반등하기에는 너무나 산이 많아. 그래서 조금 더 빠질 것 같다. 자, 이제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은 준비할 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한 5년 폭락한다 이렇게는 안 봐요. 왜냐하면 모양은 똑같은데 과거하고 모양은 똑같은데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5년 동안. 자, 제가 보기에는 현재 모든 정황을 봤을 때 한 1년 후에 대비하는 게 좋고요. 일단 모니터링은 올 여름에도 좀 해줘야 돼요. 이게 퍼센트가 낮더라도 그냥 딱 급등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자, 현금 확보. 여러분들은 현금 확보 여력이 지금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5가지. 출금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이 바로 진행이 돼야 여러분들이 바로 바닥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모니터링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세 흐름하고 입지 또는 매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투자 파악. 자, 매수 금액 내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리고 본인 거랑 자녀 거랑 구분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을 짜야 돼요. 그 다음에 자산 관리. 내 자산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인데 이걸 뭘로 바꾼다든가 갈아탄다든가 아니면 추가로 뭘 잡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산 점검 수익 비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좀 복잡하거나 또는 경험이 많지가 않잖아요, 보통. 그러면 전문가하고 상담받아야 돼요. 경험 부족, 수익 창출. 자, 이제 하락 기간별 집값과 원상 회복 연도. 대략 1년 하락, 2년 하락, 3년 하락, 4년 하락. 하락이 깊어질수록 금액도 커지는 건 맞습니다. 10억짜리가 1년 떨어지면 8억, 2년이면 7억, 3년이면 6억, 4년이면 5억. 대략 아까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보통 5년 하락을 예측하는데 그렇게 되면 반토막 이상으로 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원상 회복. 1년 하락하면 2021년 수준, 2년 하락하면 2020년. 지금 여기하고 여기에 중간 정도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이 2년 동안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자, 이제 3년 정도 하락하게 되면 2019년. 이때는 폭락인 겁니다. 경기도나 인천, 지방은 망할 거예요. 아마 19년까지 떨어져 버리면. 왜? 20년에 뛰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년 하락하면 2018년 수준. 10대 건설사 이익 폭락. 한계기업, 부실기업 볼까요? 68% 곤두박질. 10대 건설사 7곳이 영업이익이 줄 폭락을 했대요. 자, 여기 보면 삼성물산만 200% 상승했고 나머지 뭐 3%, 6%. 자, 이제 현대, GS 뭐 할 것 없이 이거 보세요. 정말 영업이익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중소건설 한계기업하고 부실형 기업, 이거 대기업부터 쭉 있는데 다 보여드릴게요. 자, 16%, 9% 대략
15% 이짝저짝으로 한계 기업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부실 위험 기업, 당장이라도 부도 위험성 있는 기업이 무려 11.1에서 12.8, 10%가 넘어요. 근원 물가 추이. 얼마 전에 소비자 물가 나왔죠. 소비자 물가가 이게 뚝 떨어졌습니다. 4.2로 4.8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근원 물가예요. 이 녹색. 5.0에서 4.8. 여기 보세요. 4.8, 5.0, 4.8. 맴돌고 있어요. 이 근원 물가가 빡빡 이게 떨어져 줘야 소비자 물가가 목표한 2% 밑으로 추락하겠죠. 세계 집값 봐라. 가계부채 볼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14.5로 떨어진 걸로 나와 있고, 자, 그리고 15.8 캐나다, 그리고 스웨덴 14.0, 뉴질랜드 13.9. 그 다음에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도 이렇게 추락. 아파트 공동주택이 중요한데 이게 14.5고요. 그냥 주택지수는 5.24예요. 주택지수로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거의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지수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빠졌는데도 조금 빠진 것처럼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 그냥 다른 나라처럼 그냥 주택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요 국가 GDP 대비 가계부채. 우리나라가 전세금 포함했더니 세계 1위. 전세금을 빼도 세계 3위. 여기 보시면 이번에 왜 문제냐면 미국이 자 99년 뭐 2015, 83년, 2004년, 94년 다 나왔는데 이번처럼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지금 은행이 부도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주 수직으로 올라왔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긴축, 금리 인상을 과도하게 빠른 시일 안에 했기 때문에 긴축 발작이 생기는 거죠. 서울 거래량과 매물 추이. 거래량이 쭉 올라왔네요. 3월달 이 정도인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 아마 최종 합은 여기하고 비슷하거나 좀 더 올라가거나.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 증감 추이. 근데 매물도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거래량이 아직은 많이 만족스러울 정도가 아니에요. 자, 집값 봤더니 압구정현대 폭락 10억 빠졌고, 10만 포자이 10억 빠졌고, 대치동 한부 미드맨션 거의 한 5억 빠졌고, 올라간 것들 목동 2억 올랐고, 자 신주 그랑자이 2억 올랐고, 자 은평구 여기 2억 올라갔고.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것과 올라가는 것이 막 혼재하고 있어요. 종합적으로는 하락입니다. 외국인도 매수 세대가 약간 꿈틀거리고 있다. 자, 지금 시계가 딱 12시를 가리키려고 하네요. 이제 12시가 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부동산 타이밍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5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현금 확보, 모니터링, 투자 파악, 자산 관리, 전문 상담입니다. 감사합니다.